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용 꿈꾸는 사람들끼리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어떤 뜻인지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누구 얘기인지 한번 짐작해 보시죠. 용 꿈꾸는 사람들끼리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정청래 대표가 어찌됐든 조국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를 여기서 탈락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정치 더 이상 평택 을 정도는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 정도는 위자료로라도 공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랑 단일화 해줘가지고 조국 대표가 당선되는 일이 생기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다지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저는 김용남 전 의원 공천하는 거 보고 이거는 조국 대표랑 단일화할 생각도 없고 조국 대표를 이번 기회에 대선 후보에서 떨어뜨릴 생각이구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평택을도 요즘 관심인데요. 이 평택을 재보궐선거는요. 수도권 핵심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평택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보시면 조국 후보가 23.4, 김용남 후보가 21.4, 유이동 후보가 21.2, 황교안, 김재현 후보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지금 이걸 보면 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숫자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조금 더 이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5파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개혁신당마저 나서게 되면 이제 육자 구도까지 채워지게 되는 건데 결국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이 흩어진 표가 합쳐지는 단일화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평택을에 출마하고 나서 조국 대표 굉장히 좀 많이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단일화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저 가상 대결의 어떤 그 지지율만 보더라도 사실상 5명의 후보 중에 4명이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다자구도인 것인데 저는 참 타당이지만 민주당이 정말 이 선거 관련해서는 공천을 어느 정도 현명하게 한다라는 평가를 주고 싶은 것이요. 저기서 제가 조국 후보라면 유일하게 살 길은 저 김재현 진보당 대표와 단일화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민주당 당적을 달고 나왔지만 오랫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굉장히 가열차게 비판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을 조국 이 지역구에 보낸다? 저는 사실상의 자객 공천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표적인 조국 이 저격수였는데 네. 거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그쪽으로 낸 걸 보면 이건 제가 조국 자객이다. 대표라면 저분이랑 단일화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이게 감정적으로도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럼 차기 어떤 대권이나 향후 전국을 생각해서 이 2년짜리 재보선이 아니라 조국 대표의 수명을 끊기 위해서 저 김용남 의원을 보낸 건 아니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저 김용남 의원한테 저 평택이 그렇게 좋은 지역구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용남 의원까지도 당선 안 돼도 좋다. 차라리 조국만 떨어져라. 이런 속내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거고 오로지 조국 대표 입장에선 저렇게 지금 이제 완전한 다자구도가 된 상황 속에서는 저기 화면에 나오는 김재현 대표와의 단일화만이 현실적으로 살 길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평택을에서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되려면 지금 단일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내민 후보가 이 단일화하기에 좀 힘들어 보이는 후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상대 후보는 쉬울까요? 바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죠. 이 유이동 후보는 전방위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범여권 후보들의 진통을 지켜보는 관망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하고는 예. 정치적 지형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결이 같지는 않았죠. 예. 근데 좀 변신이 무섭더라고요.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유이동 후보 표현이에요. 부산을 가로다가라고 표현하셨어요. 가고 싶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뭐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또 하나의 정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선거운동 전 준비 기간에 예. 포기하고 단일화를 시킨다고 하면 민주당의 모습도 굉장히 우스워질 거고
자, 유이동 후보가 사실 이 평택을의 조국 대표가 나왔을 때 뭐 평택군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조국 대표를 좀 아프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가 나오면서 조국 대표는 더 서운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저는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결정됐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당연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라면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지금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조국 대표와의 단일화는 지금 민주당 뭐 계획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이 낸 후보로 끝까지 내서 무조건 다자구도에서도 승리한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제 김용남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네. 김용남 후보가 늦게 결정된 만큼 하남 지역에서 이제 밑바닥부터 뭔가 이 표다지게 들어가면은 좀 승리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